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4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 또 미국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함에 따라서요,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제 걱정이 앞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종목 상담이 댓글에 올려져 있는데 그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RFHIC, 덕산 네오룩스,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이렇게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장 대응법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하자 얘긴데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급락했는데 급락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고개 든 R, 침체죠. 공포에서 다우지수 1.86% 급락이죠. 10년 만에 미 제조업 PI 제조업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었어요. 이날 발표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상 9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가 13만 5천 명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한 거가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관세 전장이 다시 불붙게 됐다. 세계무역기구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하다며 미국 측에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서 또 미국 정부는 18일부터 유럽산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다른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확산되는 거죠. 세계적으로요. 이제 EU, 유럽 쪽에도 한다 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번요.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렇죠? 미국 증시 이틀 연속. 그렇죠? 10월 1일에는 1.28% 하락했고요. 그리고 전일에는 1.8%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죠. 일단 추세가 무너지고 상당히 모습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헤드앤숄더형 모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격대.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앤숄더는 어깨, 머리, 어깨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올라와서 어깨 하나 만들고요. 우측 어깨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 부분이 머리. 그리고 우측 어깨. 그리고 하락이죠. 그렇죠? 조금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도 같은 모양입니다. 이틀 연속 급락함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가 급락하는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영향도 안 좋게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10월 1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한 배경이 바로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이죠. 근데 이날 보고서 보면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주요 내용이 9월 말부터 발표된 주요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제조업 PMI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과거 경기 침체 시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실물 지표인 제조업 산업 생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마켓 제조업 PMI 지수는 5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이다. 그렇죠? 미국이 전체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 업종인데 그거는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서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졌고, 그렇지만은 그게 크게 영향이 미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 증시 기간이 끌어올린 증시 엇갈리는 10월달 전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은 뭐 한 세 가지로 제가 주요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실적 컨센서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펀더멘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 결과 글로벌 증시는 하강 리스크가 큰 구간에 재진입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약세장이 오겠다라는 이거는 주장이고, 또 반대로요. 10월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영국의 블랙시트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화적인 미중 양국의 입장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거다.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키움증권에서도 실적 받아놓은 부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좀 팽팽하죠. 엇갈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증시. 예, 그 내용 한번 다시 또 보면요. 핵심은 실적, 좀 더 낙관해도 되느니 우리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쭉 내용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일 날 우리가 뉴스 특징주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예, 잠깐만 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EPS 증감률은 8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9월 들어서 5.6% 높아졌고 10월에는 10%대 수준으로 높아질 거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국내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2017년 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 올 4분기부터는 기저 효과가 반영되며 감소율이 축소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는 실적은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면서 실적이 좀 더 낙관해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장이 뭐 좀 하방 압력이 좀 들어올 때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평가입니다.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는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경험상 60일 저점 대비 상승률이 12%를 넘어서면 주춤했는데 최근에 이제 1920포인트에서 2.100까지 갔죠. 그러니까 한 12%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을 받을 걸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시장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핀테크 기업이죠. 네이버고 카카오인데 우리가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방위주죠. 예, 김 연구원은 8월 정부의 국방 예산 발표 후 방위 산업 정책의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입니다. 세계에서 규모면으로 10위 차지하죠. 거기에다가 수행.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약세장일 때 아까 말한 카카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에어로스페이스를 봐달라라는 그런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세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 우리 증시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고, 그 영향이 크지는 않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주가의 실적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바닥치고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 온다 해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뭐죠?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을 하자. 하락장이 뭡니까?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은 거죠. 그리고 또 하락 길고 상승 짧고. 상승장은요, 상승 길고 하락 짧고 조정 짧고 또 상승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매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서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좀 비싸게 샀다 해도 좀 물렸다가 다시 조정은 짧고 상승이 길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전 내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하락장은 아까 말한 대로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한번 팔 기회를 놓쳐서 손실을 보고 조금 반등 주고 또 저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상당히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죠. 대세 상승 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집중 투자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 집중 투자한 한두 종목이 크게 하락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종목 수를 여러 개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한쪽에서 좀 빠지더라도 한쪽에서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률보다 오히려 적게 손을 보거나 오히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장에서는
이 집중 장기 투자가 큰 도움을 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시간이 뭐 3개월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그것이 100% 올라가면 온전하게 다 100%가 수익이 됩니다. 분산 투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승장 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못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따라가기가 힘들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오래 갖고 있으면 왜 하락이 길고 반등 짧고 하락 길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도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죠. 또 하락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에 민감한 한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들이 낫다. 뭐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뭐 통신주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하락장에선 상승 종목 압축으로 선택이 쉽다는 얘기죠. 상승장에서는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모든 종목이 시장이 좋아서 덩달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약세장에서는 아주 좋은 실적이 크게 뛰어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강력하게 붙었다든지 세력이 센 놈이 붙었다든지 소수의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선정이 쉽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약세장에서 웬만큼 선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해도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락장의 대응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댓글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 특히 크게 하락하고 최근에 뭐 약세다 보니까는 종목이 좀 손실 보고 있는데 또 미국 증시가 덩달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겁이 나죠. 예, 댓글에 달렸던 종목 보면 상담했던 것이요. RFHIC죠. 예, RFHIC는 이제 무선통신 및 방위산업에서 쓰이는 질화칼륨 트랜지스터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증폭기 생산업체죠. 그래서 5G 수혜입니다. 예,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덜커덕 하락한 이유도 미국에서 화해에 대한 제재를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하는 것을 이제 이거는 제재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와서 한번 덜커덕 했는데 또 어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미하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끝장 보자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탄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해서 조금 실적이 좋아지고, 또 RFHC가 올해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시장에 의해서 다른 5G 장비 업체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움직였어요. 그건 이제 뭐 하웨이에 대한 이제 원인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내년서부터 연말서부터 아이고 또 내년부터 계속까지 내년까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일본 거 삼성전자가 수주했다는 거 그저께 기사 나왔죠. 그러면서 RFHC도 삼성전자 여기 맨 밑에 보면 삼성전자 내년부터 동사 제품 채택 가능성에서 추가로 500억에서 1000억 추가 매출이 발생할 거로 보죠. 해외 시장이 그것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난 9월 하순경에요.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5G를 빨리 실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1000조에 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 해외 매출이 비중이 큰 RFHC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RFHIC 모습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막판에 밀렸죠? 이 정도 한번 분봉으로 볼까요? 그렇죠? 막판에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아침에 크게 밀렸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3분봉이 아니고 10분봉이에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떴다가 그 상승 추세에 이어지지를 못하고 막판에 밀렸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종목 옥석 구분하는 법 했죠. 오히려 장 막판에 그러니까 이 종목 RFHIC에 따른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 오를 수 있는데, 뭐, 내일 아침에, 제가요, 이렇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장중에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장은 힘들다. 그리고 마감 때도 또 한 번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내일도 조금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장 영향에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요. 이 실적이 이 뒷받침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뭐 하루 이틀은 더 여기서 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 거래량도요. 전일 37만 주입니다. 감소하죠. 그러니까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판단에 의하면은 RF 지시 뭐 갖고 계시는 분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을 21선 한번 깨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21선 생명선인데 이거를 깨고 내려가느냐 이걸 봐야죠. 일단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주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좀 더 홀딩해 되지만은 다시 돌파했다가 되밀리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매도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데 조금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셔도 큰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제약주입니다. 셀트리온도 뭐 장 막판에 밀렸어요. 상당히 선방했는데 시장 영향에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바이오주에서 이제 뭐 헬릭스미에서는 3상 임상 실패했지만 HLB는 3상 임상 성공했죠. 그러면서 바닥론이 완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보면은 보고서가 자주 나온다.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실적이 3분기에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 판단에서 셀트리온 뭐 그렇게 밀릴 염려 없다. 오히려 빠지면요 이런 종목들은 사서 이런 것들은 뭐 단기 매매 접근하기보다는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덕산 네오록스 그렇죠? 덕산 네오록스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죠. 탕정에 13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좀 올라간 종목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내일 아침 상을 봐야겠죠. 뭐 대부분이 좀 크게 밀려서 출발을 할 것 같지만은 글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한번 팔아도 되겠지만은 중국에서도 지금 OLED 시장에 본격화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정부에서 중국 정부가 50% 정도를 대준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 전망치보다는 떨어질 것 같지만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이면 덕산 네오록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뭐 갖고 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죠. 전지,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롬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저께 해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는 악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제일 큰 것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요. 그에 대한 화재, 그렇죠? 그 이유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8월 달에 한 16%인가요? 감소했고, 또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에 이제 또 소송전이죠. 소송이 또 걸릴 수 있고, 전반적인 악재가 쌓여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제 거기에 따른 영향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포스코케미칼이 많이 빠진 종목들, 여기서 만약에요, 거래가 크게 실리고 빠지면, 그때가 아마 바닥 가능성이 크다 해서, 포스코케미칼, 지금 매도는 모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5만원대다 그러면은, 뭐 굳이 지금 가격대에 파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시는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는 상태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빠서 바닥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서서히 좋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면은 이번 빠질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하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오히려 이 빠지면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단순히 주식으로 갖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팔고 싶은 거지. 단순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빠지면 오히려 매수할 때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보유 관점. 지금은 저는 뭐 내일 아침 마이너스 출발할 때 굳이 매도에 동참하지는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요 제가 내일 오전에 뉴스 특징주 시간에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요 방송을 다 마치고요. 이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